교재 196쪽서부터 지금 내용 나옵니다. 표 관리하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엑셀 2013의 표 기능을 활용하면 하고 써있네요. 왼쪽 페이지 꼭대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데이터를 표에 바로 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피벗 테이블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새로 고침만으로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표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데이터는 A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40번째, I의 40번째까지가 데이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해요. 뭐 계산을 한다든지 합계를 계산한다든지 뭐 평균을 계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못 알아봐요.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이에다 내가 뭐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뭐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뭐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또 데이터를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계산엔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밑에 추가라고 하는 것이 밑에 들어가는 게 추가죠. 밑에 들어가는 게. 사이에 들어가는 건 삽입이라 그래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삽입.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앞에 들어가는 거. 앞이라는 말은 위나 왼쪽을 앞이라 그래요. 위쪽이나 왼쪽을 앞이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거는 삽입. 그리고 오른쪽이나 아래쪽, 내 뒤에 들어가는 건 추가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걸어서 삽입이라는 건 있지만 추가는 없어요. 추가는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다가. 근데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좀 있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이 데이터 아무데나, 원래는 이제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 데이터 밖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안에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표.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블럭을 잡아줘요. A의 첫 번째부터 I의 40번째까지가 데이터입니까? 라 그래요. 그렇죠? 이때 확인 누르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달라진 모습이 좀 있는데, 이 필터 단추를 넣느냐? 여기 가보시면 필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과장만 보겠다라고 하면 과장들 데이터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필터를 어디 가서? 여기 필터 데이터에 가서 필터에 필터. 가서? 필터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저 꼭대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위에 이렇게 남바, 코드, 한글 이름, 거래처 해서 연봉까지가 데이터가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실행 취소 한번 해볼게요. 실행 취소요. 실행 취소하면 뭐가 되는 거죠? 처음에 있는 데이터. 실행 취소를 누르면 표가 아닌 거로 넘어가는 거죠. 표 아닌 거로. 자, 표가 아닌 거로 되돌려 놨어요. 계속 실행 취소해 가지고 되돌려 놨어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제일 위에다 클릭하고 휠을 굴려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휠을 굴리시면 요거 이름이 뭐였죠? 2라고 하는 칸이 뭐였었죠? 올라가죠? 아, 영업본부였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였죠? 연봉이었네요. 연봉. 자, 다시 삽입에 가서
표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저 꼭대기에 필터 기호가 생기면서 연봉이란 글자라 기본 수당이라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한 건 있습니다. 색깔은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가서 색깔을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 가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누르면 그냥 없는 것처럼 원래 있는 데이터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휠을 굴리다 보면 휠을 굴리면 이 첫 줄에 있던 데이터 있잖아요. 첫 줄. 이게 항목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휠을 굴리면 저 위에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아까 여기가 팀명이었는지 영업본부였는지 연봉이었는지가 어떻게 돼요? 위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제목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편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줄에 가서 데이터를 이제 쭉 보다가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원래는 여기서 보세요.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계속 가요. 오른쪽으로. 키보드 왼쪽에 탭키라고 있죠.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홈키, 엔터 오른쪽에 있는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A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로 작성한 거는요, 자세히 보시면은 표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표 안에다 클릭하는 순간 저 위에 제목 이름들이 쭉 다시 나타날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에 여기에 뭐가 생겨 있죠? 예. 니은자처럼 기호가 하나 생겨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데이터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당기셔가지고 내리시면은 늘어나긴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얘를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다시 올라가긴 해요. 자, 왼쪽에 뭐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이 밖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표에다 넣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가 마지막이죠? 탭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 40이 자동으로 생기네요. 40이 자동으로 생겼죠? 그 자리에 뭐라고 되냐면 저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는 로우, 나 몇 번째 줄이니? 라는 게 로우라는 함수예요. 현재 41번째 줄이죠? 여기 41번째 줄이잖아요. 예. 거기다 1 빼면 뭐가 되죠? 40이죠? 그래서 4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데이터가 두 번째 줄에 이제 데이터가 실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니까 얘가 1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에서 1 빼주면 첫 번째 줄이 되는 거잖아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빼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1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는 로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럼 51이라고 돼 있는 거죠. 51이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1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고유 번호가 아니라 자동 번호를 부여해 줄 때는 row라는 함수를 많이 써요. 그럼 내가 지금 40번이 나오려니까 내가 41번이라는 줄 번호에서 2를 빼주면 40이 되겠구나 해서 그 관계식만 생각해 갖고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옆에다가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탭키 눌러가면서 옆으로 입력하거든요.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해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NA 888888이라고 쓰고, 여기는 홍길동, 여기는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ABC
여기는 뭐 해외 영업, 여기는 영업 뭐 3팀, 여기는 과장, 기본 수당이 얼마? 예를 들어서 뭐 55,000원, 연봉은 5천만원, 5억이 돼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탭키 누르면 또 한 줄이 들어가죠, 자동으로. 그래서 얘가 한 줄 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할 때 엔터를 치는 경우 있잖아요. 엔터. 예.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는 건 있어요. 엔터를 치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럴 때는 탭키 눌러서 내려가면, 그리고 글자 쓰고 탭키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옆으로 가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뭐 빼셔도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엑셀에서 입력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목을 오른쪽으로 써가면서 항목을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표 입력한다 그러면 시간표 뭐 처음에 여기 요일이 있죠. 요일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간이 들어가나요?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화수목금토를 밑으로 쓰고 옆으로 1, 2, 3, 4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꾸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월화수목금토일 써도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항목 이름이 내려갔죠? 항목 이름이 내려갔잖아요. 옆에는 이제 번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로우라고 하지 말고 컬럼이라고 쓰면은 컬스 로우 컬럼 가로 닫고 빼기 1. 여기는 이제 내가 몇 번째 칸이니 라고 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이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죠? 항목이 옆으로 갔죠?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항목이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옆으로 들어갔죠? 차이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분석을 못해요. 엑셀은 항목을 옆으로 쓰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을 쓰셔야, 그리고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써야 다음에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일을 못해요. 간혹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데이터 분석을 못해요. 왜냐면 엑셀의 모든 기능은 항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게끔, 가로로 나열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걸 원칙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엄청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시다시피 100만 줄까지 내려가는 거죠. 104만 줄까지. 선생님, 근데 그렇게 만약에 막 원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예. 잘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뭐 일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걸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은 좀 바꾸는 무식하게 방법은요. 정말 쳐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복사를 해서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나와요. 예. 그럼 여기 행렬 바꾸는 게 있어요. 예. 가로 세로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넣어줘요. 좋아요.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는 함수가 넣어줘야 돼요. 아까는 칸이라 그랬고 이번엔 줄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줄로. 그러니까 는 row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row. 괄호 닫고 빼기 이제는 몇을 해야 되죠? 13번째 줄이 1이 나오려면은 12. 그렇죠. 11을 빼주면 얘가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마지막 해줘야 되는 거. 요거는 왜냐면 아까는 가로가 번호였고 이번엔 세로가 번호니까 그거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2007에도 있는 기능이 있지. 예? 2007에도 있잖아.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못 봐가지고. 예. 그래 바꾸세요. 2010이든 2007이든 행렬 변환하는 거는 다 있어요. 예, 함수로도 할 수 있어요. 함수로도. 이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렇게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 로우라고 써 있죠. 시트명이 화면 밑에 예. 매출 로우라고 써 있잖아요. 로. 사진 하시는 분 로우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예, 날것 가공하지 않은 날것이라는 뜻이에요. 로가. 그래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로 파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진이 한번 찍히면 그거 꽝이거든요. 근데 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안에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화이트 밸런스도 바꿀 수 있고 뭐도 바꿀 수 있고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 찍어놓고 나서 멋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이거는 안 되겠지만은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로라는 건데 그 지금 여기 보니까는 매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원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 작업을 했어요. 표 작업을 하면 마지막 끄트머리 이렇게 니은자 꺾은 것 마냥 보이고 마지막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탭키를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긴다. 그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이어나간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요. 처음에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일단 어느 정도 양액이 채워졌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데이터가 추가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추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추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가 예. 처음에 항목 이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먼저 이렇게 써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써요.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나름 데이터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줄 단위로 입력을 다시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은 보기나 개발 도구로 끝났지만 이 표 안에를 클릭해 보면 저 상단에 표 도구라는 탭이 메뉴가 또다시 열리는 걸 봤을 때 아, 지금 이 데이터는 표 작업을 해 놓은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디자인에 가서 표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때 이러한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을 넣어서 보기 좋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아까 잡혔던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를 없애고 다시 처음에 있는 데이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지금 표 작업을 해놨는데 이 표 작업을 없애고 네.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시려면 네. 제일 먼저 네. 표 도구 디자인에 있는 제일 처음 거 있어요. 없음. 밝게라고 하는 첫 번째가 없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색깔도 칠하고 선도 그렸던 거를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해놓으시고 나서 여기 보면 범위로 변환이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
되는데. 여기 표 도구 디자인이라고 메뉴는 있어요? 아, 표도구 디자인 선생님 잠깐만요. 표를 일단 표가 나와야 되죠, 선생님. 자, 여기 보세요. 밖에다 클릭하면은 아, 예. 표 도구가 없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아. 데이터를 클릭해 보면 아, 네네. 저 상단에 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안 열려 있으면은 열렸어요, 선생님. 이게 열렸다는 말은 이게 표로 변환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에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은 이제는 얘가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탭키 눌러도 어떻게 돼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려면 아까 함수 썼었잖아요. 로. 그거 다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표 그거를 해서 아까 그 색상 없음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표 스타일에 가서 보면은 그 없는 거 첫 번째 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게 안 먹히지? 근데 이상한 게 열을 제가 뭐가 잘못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한 번만에 배가 부르진 않아요. 많이 고생을 해보셔야 돼요. 죄송해요. 자 먼저 안에다 놓고 표로 다시 한번 돌려놓고요. 잠깐만 놓고. 이 안에다 클릭해놓고 네. 표 삽입에 가서 표 누르셔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네. 얘가 표가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데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 색깔이 나타나죠. 줄도 그려져 있고요. 네. 거기 오른쪽에 보면 표 도구 디자인 탭에 이런 메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네. 기능들이 이렇게 색깔을 넣을 거냐, 색깔을 뺄 거냐, 선을 뺄 거냐 이런 거죠. 그 선을 빼겠다라고 하면 선이 다 빠지는 거고요.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 범위로 변환을 시키면 색깔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색깔이 들어간 상태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표 작업을 해놓고 색깔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꿔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애는 자동으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을 다 채우기 없음 해줘야 되고 테두리 선을 다 빼줘야 돼요. 다 빼주면 이제는 표에서 원하는 대로 다시 내가 이런 색깔을 누르거나 저런 색깔을 누르면은 알아서 그 색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표 작업을 해놨더니 색깔이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지고 안에 색깔이 지그재그로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거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나서 네. 이걸 범위로 변환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트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이 꾸민 거를 다시 표로 가져가면 여기 있는 색깔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전체를 선택하고 네. 전체라고 하는 거는 저 숫자 위에 보면 삼각형 기호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고 네. 홈에 가서 홈. 네. 채우기 색깔 페인트 송 있죠?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 네. 그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이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 선 그거를 테두리 없음으로 해주면은 워크시트 상에서 꾸며진 색깔이나 선을 지웠기 때문에 이제는 표에 있는 이런 형태로 알아서 이제 누를 때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테두리 없음이 선생님. 이거 가가가 옆에 있는 거. 되게 헷갈리네요. 여기서는 색깔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얘는 또 없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혼자 생각- 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아니면 꾸며놓고 작업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무조건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지그재그 색깔을 넣거나 테두리 선을 그리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따 모르겠다 삽입해 가서 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바꾸면은 내가 색깔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색깔을 넣고 싶은데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는 삽입에 가서 표로 바꿨단 말이에요. 표로. 그럼 표가 바뀌면서 알아서 기본적인 이렇게 하늘색으로 지그재그 선도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회색을 넣든지 뭐를 넣든지 간에 내가 꾸미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 빨간색을 넣고 싶어, 노란색을 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워크시트 여기 있는 표에다가 막 알록달록하고 색깔 이런 거 잘 안 넣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여기다 뭐 빨주노초 판 한번 집어넣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는 색깔도 뭐 노란 것도 넣고 빨간 것도 넣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 보고서를 만들 때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정도로만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알아서 색깔이 지그재그 선도 들어가고 꾸며지더라 이거지. 내가 고생을 안 해도. 그게 일단 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표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업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시트 옆에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고서 그 없는 거는 선생님 새로운 시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없는데 저는 동그란 더하기 없어요? 네. 그냥 그 대신 그게 있어요. 시트 워크 시트 삽입하는 어? 자, 보고서라고 쓰고 한 줄 띄우는 거예요. 번호, 이름, 국어, 영어, 합계, 평균. 처음 데이터 하나 입력할 겁니다. 번호는 이렇게 쓸 거예요. 는 로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빼기 몇 ROW 괄호 열고 닫고 로우라는 함수가 뭐라고요? 나 몇 번째 줄이니?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번이 되려면 몇을 빼줘야 돼요? 4. 자, 이름 홍길동, 국어 80, 영어 70.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죠? 는 썸 가로 열고 2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보세요. 여기다 합계에다 클릭해 놓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입력하셨어요? 선생님 5에 1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거 예. 는 해야 ROW 가로 열고 닫고 얘는 가로 안에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다섯 번째 줄이 1이 되려니까 4를 빼야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합계 계산할 겁니다. 합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수식 하셨어요? 예. 자동 합계 옆에 보시면 자동 합계 누르시면 요 두 개 합계를 물어봐요. 옆에 가서 자동 합계 버튼을 누르면은 두 개 합계가 나와요. 엔터. 자, 평균에다 클릭해 놓고 이번엔 자동 합계 옆에 화살표 눌러 가지고요. 평균을 누를 겁니다. 평균을 누르면 요 세 개의 평균을 구하냐고 물어봐요. 아니죠? 국어 영어만 하는 거죠? 두 개를 블럭 잡으세요. 두 개만 블럭 잡으세요. 그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홈에 가서 소수점 한 자리를 늘릴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를 늘릴 거예요.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은 자릿수를 늘려라,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게 있어요. 너무 늘리시면 보기 싫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만 되게끔 할 거예요. 하셨어요? 안 되는데. 아, 예, 됐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합계하고 평균이 다 나왔나 확인해 보세요. 자, 엑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목이 있고요, 본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목과 본문은 떨어져야 돼요. 항상. 얘를 붙여 쓰시면 얘가 하나로 인식을 해요.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 못해요. 아까 거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본문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만들고 내용을, 제목을 만들고 했을 때는 얘가 위에 있던 어디든지 간에 이 본문하고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가장 보기 좋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하려니까 이제 또 막막해요. 여기다 는 로우 또 써야 되고, 여기다가 또 합계 계산해야 되고, 평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삽입 표 확인 들어갔죠? 자, 이제 여기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탭키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기겠죠? 번호는 자동으로 생겼죠? 번호는 자동으로 생겼잖아요. 자, 옆으로 가서 이름 쓰고요. 어떻게 돼요? 잠깐만. 이게 선생님. 안 돼. 뭐가 잘못 계산됐다? 합계가 이상하게 됐다? 합계하고 평균이 잘못됐네. 이 합계가 요거 두 개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합계가 됐어요. 저는 학교가 잘 나왔는데 선생님. 아, 저는 합계를 잘못 계산해서 다시 바꿀게요. 요거 두 개 합계가 나와야 되고, 이거는 두 개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다 들어가요. 한 줄 하나만 고치면. 네, 거기까지 했는데 그 뒤를 못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거 안 됐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안 나와요. 뭐가? 1, 2, 3이 안 나와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안 쓰셨어요? 썼는데 안 썼어요. 그 번호가 안 붙어요? 1, 2, 3, 1이라고 안 아니, 붙었어요, 처음에? 우위까지만 했는데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요, 표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다 뺄 거예요. 선을 빼고 범위로 변환시킬게요. 범위로 변환시켰어요. 자, 합계하고 평균은 지우세요. 합계하고 평균은 지울게요. 합계하고 평균은 지우고요. 그냥 둬볼게요. 일단 여기다 두고 다시 삽입에 가서 표에 들어가서 확인을 누를 겁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는 뭐 번호 넣어주는 함수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합계하고 평균을 다시 고치려고 그래요. 여기서 새로 입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합계는 아까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면 두 개 합계가 구해지죠. 이렇게요. 그럼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좀 복잡한 말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평균으로 바꿀 건데 이때 평균은 두 가지만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했는데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탭키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합계하고 평균이 나타나죠. 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이름하고 국어 영어는 입력을 해야 되지만은 합계나 평균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답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표가 아니더라도 합계 평균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요. 먼저 제가 이걸 다시 빼버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먼저 다 입력을 해요. 이렇게. 이 번호도 사실은 입력을 안 합니다. 이름, 국어, 영어 점수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는 row라는 함수를 써서 빼기 4 해서 번호가 나오고 그럼 자동 채우기를 쫙 해줘요. 여기도 아까 소식에 가서 자동합계 2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평균 계산할 때 2개 블록 잡았죠? 그리고 이 2개를 다시 블록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아래 답이 들어가요. 근데 이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이 함수를 자동 채우기를 하거나 여기에 합계하고 평균은 또 자동으로 나오긴 나와요. 버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여기 있는 걸 또 이렇게 얘가 만약에 안 나오면 또 자동 체크를 이렇게 해주고 또 얘도 자동 체크 해줘야 되고 매번 이래야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면 얘가 아니죠. 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알아서 자동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 이거죠. 알아서 착착착 진행이 되더라 이거야.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 60, 70 들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더라 이거죠. 합계가 구해지고. 이걸 표로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다시 돌아갈게요. 원래 데이터로요. 이렇게 표만 작업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거는 표에 있는 서비스 기능이니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로 끝난다 그러면 굳이 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교재 178쪽으로 가봅니다. 지금 책에 지금 그 4번 설명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거예요. 표 스타일에 가서 자세히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눌러주면은 색깔들이 어떻게 된다? 이게 지그재그로 나타난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이 어딘가 보세요. 여기 마지막 열이라고 있나요? 위에? 마지막 열이라고 있나요? 예. 그랬더니 얘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죠. 예. 이때 이걸 눌러주면은 저걸 눌러주면은 마지막 열에는 알아서 도드라지게 보이더라 이거죠. 마지막이요. 마지막 칸이니까 열이니까. 근데 보통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합계나 평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자, 줄무늬 열은 뭐예요? 줄무늬 행은 뭡니까? 줄무늬 행은 지그재그로 색깔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그재그로 칸의 색깔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줄무늬 행 그래가지고 아까 지그재그로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 행 빼고 줄무늬 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칸칸마다 A번째 A, B, C, D 할 때 A하고 C하고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면서 색깔이 지그재그로 나타나겠다 이거지. 근데 보통 줄단위로 많이 하는 거죠. 자, 머리끌행 보여줄 건지 저 위에 항목 이름을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 요약행은 뭐예요? 여기 뭐가 나타났는데? 요약행이 있다면 요약행 이런 거. 자, 첫째 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 마지막 열 그럼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고. 필터 단추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거. 근데 필터 단추가 안 보인다. 예, 여기 나타나네. 그렇죠? 목록이 올라가면 필터 단추가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훑어주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이 필터 단추를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필터를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도 필터 단추를 넣을 거냐, 여기서 필터는 들어간 상태에서 필터를 뺄 거냐 넣을 거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궁금한 거는 예. 선생님 여기까지는 했는데 을지문덕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번에 다음에 뭐 나와야 되잖아요. 6번도 나오고 그걸 다 자동으로 자, 이제 요약행 지저분 넣는 거. 요약행을 넣으면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혹시나 이렇게 보일 수 있나요? 샵샵샵샵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는요. 요 연봉하고 그 옆에 있는 칸 있잖아요. 칸. 여기 보면 칸이 있지 않습니까? 칸과 칸 사이에 경계선이 보이는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연봉의 합계를 구하다 보니까 숫자가 커진 거예요. 커지는 바람에 자릿수가 부족하게 된 거죠. 자릿수가. 예. 자, 이번에는 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데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파일에 가서 열기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 어느 폴더인지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USB 메모리다 그러면 USB 메모리 찾아야 되고 거기서 어떤 폴더를 찾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그대로 두시고 나서 엑셀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내 컴퓨터에 가서 영업사원 표 편집이라는 요거잖아요. 그렇지?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때 여기서 열리더라 이거지. 이렇게 수월하죠?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13 같은 경우가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창들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사용한 거고 이건 내 컴퓨터 열어와야 되는데 현재 제가 불러온 거는 요 예제 파일 폴더에서 불러왔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 있으면 여기서 클릭하면 되고 다른 데 걸 불러오려면 다른 폴더들이 보이는데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찾기가 수월치 않으면 여기서 열지 마시고 엑셀을 실행한 상태에서 내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엑셀 2013을 열어놓고 나서 더블 클릭해야 글로 열린다. 예. 자, 얘도 아까 지금 데이터가 아까 보던 데이터랑 같은 건데요. 그렇죠? 아까 연봉 자리만 좀 시커멓게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표 도구, 디자인, 속성 있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 속성에 가보면 표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표 1. 이걸 뭐로 바꾼다?
영업사원이라고 쓰래요. 영업사원 하고 엔터. 이 표의 이름이 영업사원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다가 연봉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세금이라고 쓸 거예요. 세금. 엔터를 탁 쳐보세요. 그럼 그 옆에 세금이라는 항목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글자가 이 글자랑 연봉이라는 글자랑 세금이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크기가? 예. 저는 새로 입력하면 글자가 작게 나와요. 저는 아까 숫자는 작게 나왔는데 NA 8888 근데 선생님 지금 이 컴퓨터에 여쭤보려 했어요. 이 컴퓨터의 글자 크기가 11인데 왜 여기는 10포인트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세금이라는 항목이 더 추가됐죠? 그럼 이제 세금을 계산하려고 그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쓰고요. 연봉이 옆에 있죠? 연봉을 이렇게 하고 나서 연봉자를 클릭하면 대괄호에 골뱅이 연봉하고 나와요. 연봉이라는 항목에 있는 거를 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아예 두 번째 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연봉이라는 칸에 있는 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0.1 세금이 10%야? 곱하기 0.1 곱하기는 별표예요. 0.1 또는 10%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10%라고 써도 되는데 0.1을 썼어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쫙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하나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들어가죠? 됐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책에서는 그렇게 잘 메꿔졌어요. 그런데 좀 보기가 싫은 건 있어요. 여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컴마가 찍혔는데 세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발생한 숫자도 있거든요. 소수점 이하가 발생한 숫자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꾸미면 좋죠? 이렇게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J를 클릭하고 쉼표 스타일 찍어보세요. J. 이 J라는 동네를 아예 클릭해 놓고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홈에 있습니다. 홈. 쉼표 스타일을 찍으면 컴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아까 소수점 이하가 발생했던 숫자도 사실은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 도구에 가서 뭐 할 거냐면요. 요약행이라는 걸 선택한 요약행. 아까 요약행이라는 거 넣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요약행. 이 한번 넣어보세요. 요약행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요약행이 들어갔나요? 여기 지금 금액이 들어갔죠? 여기다가 저 끄트머리 점 보이나요? 점? 선생님 표도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거 요약행. 예, 요약해. 요약행 누르면 얘가 너비가 이렇게 좁아서 샵샵샵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세금하고 그 옆에 있는 칸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금액이 세금이 떨어져 있는데 세금에만 요약이 돼 있잖아요. 연봉은 안 나왔잖아요. 연봉도 지금 요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 끝에 있는 세금에 세금 끄트머리 또 오른쪽 밑에 점이 있나 보세요. 점이 있잖아요. 셀을 클릭하면 점이 나타나요. 걔를 마우스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여기도 하나 더 생겨요. 여기 있는 거를 자동 채우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 기본 수단까지 가시면 채우기가 안 기- 뜨면 잘못된 거. 예? 채우기 사살표가 안 뜨면.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연봉만 말고 기본 수단까지 드래그 하시면 두 가지 더 요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약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요약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눌러보시면은 지금 합계라고 떠요? 여기는 없음. 여기는 뭐라고 뜨나 보세요. 여기는 여기는 아까 요약이라고 있었죠? 요약. 예, 요약이라고 뜨고 여기. 이것도 자동 체결했는데 지급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급에는 합계가 안 나오죠. 지급은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 화살표 눌러서 개수. 그럼 39명. 기본 수당은 평균. 얘는 평균이고. 연봉은 최대값으로 바꾸고. 세금은 최저값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subtotal이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subtotal이라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자동으로 아까 뭐가 들어갔어요? 요약 명령을 걸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본은 합계라고 지금 합계가 나오는데 나 굳이 합계 안 볼 거야. 평균 볼 거야. 그럼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고. 나는 최대값으로 바꿀 거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어딘지 아시겠죠? 예, 나는 뭐 최소값으로 바꿀 거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개수로 볼 거야. 그러면 개수는 뭐 인원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게 어디냐면은 181쪽 6번과 7번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또 클릭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 자동체계에서 비벼왔잖아요. 그냥 클릭해 가지고 여기는 개수 그럼 39명 하고 뜨는 거고요. 아까 여기 비어 있었는데 얘를 자동체계로 이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안 하시고도 사실은 요약줄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있어요. 펼침 목록이. 거기 가서 난 평균, 그럼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 가서 나는 클릭해 가지고 뭐 개수, 그럼 개수가 되고 한다 이거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약에 39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39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39줄 들어있다고 이 안에 데이터가. 39명 들어있잖아요. 네네. 데이터가. 그거는 예. 그러니까는 이 줄번호가 없으면 39명인지 49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표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합계를 계산하시오, 평균을 계산하시오 명령을 걸지 않고 아까 세금은 연봉에다가 10%를 곱했고 아까 공부하던 거는 또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합계 평균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합계 평균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의 합계하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약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합계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또 평균을 집어넣으면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인원수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지금 보세요. 여기는 7명인데 여기는 6명으로 나왔죠? 이름이 빠졌네 여기. 이름이 하나 빠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럼 7명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분석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범위로 변환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범위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일이 다 명령을 걸어서 계산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영업본부 있잖아요. 영업본부를 클릭해서 해외 영업만 볼 거예요. 해외 영업만 확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해외 영업은 16명이 나오고요. 해외 영업은, 그래서 해외 영업에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 해외 영업만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직급을 과장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해외 영업부에 있는 과장들 것만 나오는 거죠. 해외 영업부에 있는 과장들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 다 해제하고요. 자, 팀명에 가서 영업 3팀 것만 보고 싶어요. 영업 3팀 것. 영업 3팀은 7명인가 봐요. 그럼 영업 3팀에 대한 연봉의 합계나 세금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 작업을 해주면 필터, 자동 필터랑 연동이 돼가지고 계산하기도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모르면은 그냥 꾸역꾸역 내가 다 계산해야 돼요. 되게 불편해요. 예. 이게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요. 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한번 볼 겁니다. 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놓고 볼 겁니다. 얘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360번까지 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지금 빨리 분석해야 돼요. 시도별로, 거래처별로, 날짜별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매출 현황이란 파일을 자세히 보시니까는 오른쪽 여기 보실래요? 여기 뭐예요?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애. 예, 스크롤 바라고 하죠. 스크롤 바. 이 스크롤 바가 잘 보세요. 얘는 되게 길어요. 얘는 되게 길어요. 얘는 더 길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조그맣죠? 스크롤 바가 조그만 거는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에요. 스크롤 바가 긴 애들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게 없잖아요. 자, 얘를 딱 본 순간, 데이터 많겠구나. 딱 보면 이제 비디오야, 이거는. 자, 일단 여기 가서 삽입에 가서 표 그룹에 가면 추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 작업을 할 거냐, 피벗 테이블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추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 보시고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어떤 형태로 할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근데 추천 테이블 말고 직접 한번 해보자고. 직접. 자, 취소 누르고 피벗 테이블 눌러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나타나고요. 데이터에 점점점점 나타나고, 새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건지 어디에다 출력할 건지 물어요. 그러면 그냥 새 워크시트 할게요. 확인.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원래 데이터 중에 자세히 보시면 거래처가 있고 시도가 있고 분류가 있어요. 응? 여기 보시면 매출일 날짜가 보이죠? 왼쪽에 날짜가 보이죠? 자, 매출일 날짜를 행으로 가져갑니다. 매출일 날짜를 행에다 끌고 올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잘못 가져왔을 때는 밖에서 던지면 사라져요.
매출일 날짜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행이라는 글자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옆으로는 옆에 거래처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처. 시도를 클릭해서 열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매입 단가, 매출 단가, 매입 금액, 매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 금액 들여다가 밑에 시그마 값, 매출 금액 끌어다가 시그마 값. 여기 매입 금액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매입 금액, 매출 금액 보이세요? 얘를 끌어다가 제일 밑에 있는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은 기본 합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시도 밑에 시그마 값 보이세요? 얘를 끌어다가 매출을 밑으로 옮겨 놓으시면은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랑 좀 달리 나타나요. 근데 이 날짜가 지금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씩. 저는 원하는 게 뭐였냐면 월별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월별로. 1월달 쭉, 2월달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날짜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날짜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연도하고 월만 파랗게 돼 있죠? 월만 파랗게 돼 있잖아요. 월만 파랗게 돼 있던 거를 밑에 연에도 클릭할 겁니다. 파랗게. 그럼 몇 년도 몇 월 하고 나올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다 2014년도 거네요. 그러면 연도는 빼도 되겠네. 월만 받으면 되겠다. 월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 그 4천 몇 건 되는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지역별로 월별로 분석한 거예요. 이때 여기 보면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가 뭐냐면 거래처가 정일이든 뭐 이런 거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한영도 보이고 고승도 보이고 뭐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거래처를 매출일 밑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매출일 밑으로. 이때 시그마 값을 다시 시도 밑으로 가져가 보시면 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뭐냐면 매입 금액의 합계와 매출 금액의 합계인데 이 두 가지 합계를 옆으로 펼쳐 놓으면서 볼 거냐, 행 밑으로 나열하면서 보여줄 거냐, 그 얘기예요. 그때 매출일 밑에 거래처가 나올 건지 거래처를 매출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별, 월별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까는 매출일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거래처가 뭐뭐뭐뭐 있었고 2월 달에는 거래처가 뭐뭐뭐 있었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거꾸로 거래처하고 매출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아래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별. 가진이란 거래처는 5월, 6월, 7월만 거래했나 봐요. 예. 시도를 빼고 거래처를 열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가 아니라 월을 매출일을 열로 가져가면 이렇게 보이겠죠? 옆으로 가면서 거래처 매출일이 나오는 거죠. 매출월이. 밑으로 가면서 거래처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 시그마 값이 그 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열 밑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를 거래처 밑으로 내려가면 거래처별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보시기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피벗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피벗 테이블 배우고 있는데, 피벗은 그 체육 시간에 기준하는 것처럼 어떤 기준축이에요. 기준축.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둬서 돌릴 거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릴 거냐, 왼쪽을 돌릴 거냐, 기준으로 돌 거냐 하는 것 따라서 여기 있는 항목을 뭐로 집어넣을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시도를 필터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시도. 필터에다 갖다 놓으면 밑에 시도가, 위에 시도가 생겨요. 시도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난 경기 것만 볼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경기 데이터만 보이는 거예요. 난 서울 것만 볼 거야. 그럼 뭐예요? 서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걸러낼 수 있어요. 다 봐라 그러면 다 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난 서울하고 부산만 볼 거야. 그럼 서울 여러 항목 선택해야 되니까는 서울하고 부산 두 개만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서울 부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더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원 데이터 있잖아요. 원 데이터. 이 원 데이터가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건데, 남병인가 있나? 남병이 어디 있나 좀 찾아볼게요. 남병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14개가 아니라 제가 14,000개로 바꿀 거예요. 14,000개로 바꿨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 남병이란 데이터가 여기 반영됐나요? 남병이 지금 1월달 거예요. 1월달 거. 부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남병 데이터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 남병 데이터잖아요. 1월달 거. 여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를 고쳐도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 돼요. 그럼 그때 금액이 반영돼요. 꼭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다시 얘를 14개로 돌려놓고 나서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그때 비로소 반영이 된다. 예. 피벗 테이블은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꼭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반영이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분기별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얘는 피벗 테이블이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여기다 클릭해 보시면 저 상단에 표 메뉴가 떠야죠. 근데 표 메뉴가 안 떴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참. 어떻게 한꺼번에 훅 내려가죠?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샥 하고 내려가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12월 29일까지 데이터가 반영된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를 다시 피벗 테이블로 만들 건데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할 겁니다. 추천 피벗 테이블 말고 그냥 피벗 테이블 할 거예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표 범위 이건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자동으로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확인 누를 거예요. 확인 누르면 얘가 어디 생기나 보세요. 화면 밑에 보시면 2014 매출이라는 시트가 있었는데 그 시트 왼쪽에 생겼나요? 뭐를 새로 만들면 앞에 들어가요. 삽입이 된다고. 삽입. 추가가 아니라, 추가는 뒤라 그랬죠? 삽입은 앞이라고요. 자, 행에다가, 여기 행에다가 뭐를 끌어다 놓을 거냐면요, 책에 뭐라고 되냐면 시도, 분류 두 개를 갖다 놓으래요. 오른쪽 열에는 매출일,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감정형에는 매출 금액, 매출 금액 요거를 갖다 놓으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매출일이 1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옆으로요. 이거 안 봐도 그럴 것 같은데? 1월 1일, 2월 3일, 1월 4일, 1월 1일에서 아까 12월 29일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룹, 아까는 뭐라 그랬죠? 월그룹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분기. 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개월씩 끊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분기 확인. 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경기라고 하는 시도 지역에서 분류 항목이 이렇게 많고, 경남에도 분류 항목이 이만큼 많고, 경북에도 이만큼 많고,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피벗 테이블 전체 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피벗 테이블 필드를 전체 필라는 얘요? 이거요? 이거요? 네, 지금 좁혀졌어요. 피벗 테이블 밖에 계시면 안 되고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해야만이 이 메뉴가 뜨고요. 만약에 이 메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데, 예. 축소됐는데 이거를 다 펴야 되는데? 네? 안 된다. 안 나타났어요? 아니 나타나는데 이게 축소됐다고요. 아, 얘가요? 네, 네. 이걸 요렇게 중간 경계선에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중간에 경계선. 자, 지금은 그럭저럭 지금 분기별로, 지역별로, 분류별로, 시도별로 다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185쪽 5번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엔 너무 양이 많다. 내려가면서 보세요. 어우. 만약에 이게 분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류가 빠지면 시도별로 보니까 딱 깔끔하고 좋은데, 깔끔하고 좋은데, 근데 뭐 책에서는 분류도 넣으라 그러면 뭐 분류 넣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매출 금액에 뭐가 나온 거예요? 매출 금액에 합계가 나왔죠? 난 합계 말고 평균 넣고 싶어. 평균으로. 그럼 매출 금액의 합계라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여기를요. 얘를 클릭하면 무슨 메뉴가 뜰 겁니다. 값 필드 설정이라고 뜰 거예요. 값 필드 설정 떴어요? 클릭하시고 평균. 합계 가면 저기 합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균을 바꾸는 순간 요 위에 있는 이름도 평균으로 바뀔 거예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알아서. 그럼 평균으로 바꾸면 여기 답이 평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균을 보는 건 좋았는데 뭐가 불편해요? 지금요. 평균을 봤더니
이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보세요. 이게 어디 이쁜가? 평균을 계산했더니 소수점 이하도 막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얘를 다 바꿔야 돼요. 보기 좋게 바꾸려면 평균 매출 금액 있잖아요. 얘 다시 클릭해서 가필드 설정, 밑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클릭, 셀 서식 누르는 것처럼 표시 형식을 클릭할 겁니다.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잠시 다 뜰 거예요. 그러면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요.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한 자리.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로 넣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콩콩 콤마 찍어주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하긴. 그래서 한꺼번에 바뀌었죠?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 데이터들 얘들을 쭉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뭐 쉼표 스타일을 하던 해야 되는 건데 피벗 테이블은 항목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에 가서 필드 설정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자릿수를 몇 자리로 할 거냐 이걸 지정해 주면 한 번만에 착 완성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차트도 만들 수 있어요. 차트. 자, 매출 현황 피벗 차트라는 게 하나 있네요. 피벗 차트. 이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이 컨텐츠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 못 합니다. 네.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럼 삽입에 가서 뭔가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밖에다 하시면 안 돼요.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어디 가서 피벗 차트가 있어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저 위에 가서 삽입은 새로 만들 때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여기서 꾸미시는데 여기 피벗 차트라고 있네요.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이라는 메뉴에 가면 피벗 차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뭡니까? 분류라는 항목하고 시도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자, 피벗 차트 누르시면은 피벗 차트가 떠요. 이렇게. 얘를 세로 막대로 할 건지 가로 막대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뭐를 갖고 하는 거예요? 시도별 분류를 기준으로 매출 금액 합계를 보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분류라는 항목하고 시도라는 항목 두 가지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에 옮겨놨잖아요. 그리고 매출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이 피벗 테이블도 당연히 시도하고 뭐만 분류만 갖고 하는 거죠. 만약 여기다가 거래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도 밑으로 거래처가 들어가면 거래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를 넣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차트는 그래프죠. 그래프. 이 그래프는요. 왜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를? 차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도록. 근데 이게 눈에 잘 보이나요? 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가 차트를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차트를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새 시트에다 출력할 거예요. 새 시트에다.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에 삽입하지 말고 새로운 시트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게 큼지막한 차트로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아까 그 조그맣게 보이던 거랑 달리 좀 큼지막하게 보여서 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분류에 가서 내가 어떤 거를 따로 하나 몇 가지만 선택해서 그래프상에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가서 분류에 가서 다 볼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난 하나 두 가지만 볼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서울하고 부산, 인천 세 군데만 보고 싶어요. 그럼 서울, 인천, 부산만 볼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 4천 몇 개나 되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러냈고. 그런데 아까 차트를 제가 서울, 부산, 인천만 봤죠? 그래서 얘가 알아서 서울, 인천, 부산만 남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모두 선택하면은요, 여기도 모두 선택될 거예요. 시도도 다 봐라. 모두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시도가 다 나와요. 알아서.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를 갖고 꾸미는 거고요. 그 원 데이터를 가지고 꾸민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차트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이 바뀌거나 그러면 피벗 차트가 바뀌고, 피벗 테이블에서 내가 피벗 차트에서 뭐뭐를 따로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것이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되고요. 원 데이터는 반영이 안 돼요. 얘는 못 고칩니다. 얘는 지울 수도 없어요. 자, 블럭 잡아서 안 지워져요. 얘를 다 지우려면 이렇게 통으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삭제할 수는 있어요. 통으로. 근데 문제는 이 차트야. 차트가 문제가 나. 왜?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로 만드는 거잖아요. 피벗 테이블로야. 이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피벗 차트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로 돌려놔요. 피벗 테이블이 약간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건 있는데요. 오늘 가셔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쭉 다시 해보세요.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하기 전에 우리 표 만드는 연습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표 작업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분석하는 거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